대입 시청자 동아지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아지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정보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동아지질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이 터널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사업 분야 중에 뭐 이런 지반 항만 터널, 엔지니어링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터널 쪽이 가깝죠. 또 터널에 뚫는 부분에 있어서 또 1위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식 터널 사업 부분 TB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DCM 뭐 등등 해서 많은 매출을 또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토목과 그 다음에 터널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뭐 철도라던가 다양한 국가 기반 사업에 또 많이 들어가는 회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주제는 이 바로 지상철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과거 앞선 그 4월 총선 전에서 이 철도 지하화 정책들을 얘기를 꺼내어 놓으면서 이 관련 정책주로도 또 부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주가가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지상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향후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날짜에 나온 이제 뉴스가 되겠고, 벨벗은 철도 지하화 사업, 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지자체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 지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꽤 오랜 동안 계속 노이즈가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했었고, 24년도 1월 달에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선정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이 됐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24년 총선이 있을 당시에도 많은 이 또 후보들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지하화하는 구역을 보게 되면 뭐 경의선, 경인선, 경부, 경원, 경춘, 중앙 이렇게 등등등 해서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철도가 지상철도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한 7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다 지하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경부선이랑 현재 물망이 오른 것이 그 다음에 경인선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 요 길 서울역 용산역에서 경인선 여기 5.8km 짧은 구간 현재는 이 두 구역의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부근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발표는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긴 사업이겠고 보통 2, 3년 정도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만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또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못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는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당 구간에 지상철도가 없어지면 뭐 고가 도로라던가 뭐 녹지 문화 그다음 상업 시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생활 시설을 좀 개발할 것으로 현재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담은 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세부 평가 항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조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철도 지하화 일정을 보게 되면 24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중으로 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예정될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이 5월 말까지는 또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뭐 이런 지자체 컨설팅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컨설팅을 함에 따라서 뭐 뉴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하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년 9월 달에서
이 사업을 또 제한할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월마다 어떤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마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10월 말까지 이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이죠. 그래서 1차 선도 사업 대상 노선을 지정을 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일정이 나오다가 말에 이제 대상 노선이 확정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대상 노선 확정 같은 경우에는 25년이죠. 내년 말, 사실 뭐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종합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기본 계획만 해도 2년, 짧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해당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충분히 딜레이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철도 지하와 뭐 재료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런 이슈가 중간중간에 월마다 있을 때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4년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여야 할 것 없이 철도 지하화 공약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뭐 해당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 여야가 발표를 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또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어쨌든 간에 뭐 하락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잘 돌파를 해줬다. 돌파를 해주고 지금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과 조정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이 조금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일정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해당 가격대에 해당 부근에 장기 이평선과 맞물려 있는, 그리고 매물에 걸쳐 있는 큰 매물대가 존재하니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과거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음봉을 계속 그려내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보다는 시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왔다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5월달까지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지는 우리는 뭐 파악할 길이 없으나, 일단은 금융 투자 측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호재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추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 확정안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다음 관련해서 무료로 영상 받아보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